여러분이 느낄 때, 체감적으로 느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나요? 14% 상승했나요? 했을 때 어느 곳에 표를 던지고 싶습니까? 저는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볼 건데 굉장히 짧은 기사입니다. 뭐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이 자기 모순에 빠진 문정부 부동산 대책인데 이런 얘기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한다는 통계가 제시됐으나 이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14% 상승에 그쳤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그래서 52%가 맞느냐, 14%가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통계 자료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발췌해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 체감적으로 느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나요? 14% 상승했나요? 했을 때 어느 곳에 표를 던지고 싶습니까? 저는 52% 상승했다는 얘기도 못 믿겠어요. 왜?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더 춥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물가 상승률보다 체감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체감적으로는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14% 상승에 그쳤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또 반발심만 들게 만드는 요소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것을 발표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특유의 전쟁 선언하고 집권 3년 동안 거의 50일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온도다. 그죠? 만약에 14% 상승에 그쳤다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0.64% 오를 때마다 한 번씩 대책을 내놓은 셈이 되는 거예요. 14% 오를 동안 22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0.64 오를 때마다 한 번씩 대책을 내놓은 셈이에요. 이거는 과잉 방어죠. 과잉 방어. 그죠? 예,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김포 파주를 규제하는 23번째 대책을 내고 있는데 이건 시장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건 뭐 이제 상식이 됐죠. 김포 파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안 잡겠습니까? 그러면은 김포 파주가 풍선 효과 일어날 걸 뻔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을 때 당연히 이번에 미리 규제를 해놨어야 된단 말이야. 검단, 양주 이런 데 다 잡아놓고 왜 김포 파주를 뺍니까? 사실은 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이를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얘네들은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상반기 때 김포나 파주 같은 게 굉장히 안정돼 있었죠. 특히나 김포는 거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횡보를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풍선 효과가 생기죠. 자,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 봐세요.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는. 주택법상 요건이 뭐냐면 3개월 내 물가 상승률 몇 퍼센트 이상, 주변 지역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 더 올라가야지만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예측되었지만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책에 포함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등 국민의 자유재산권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을 아무런 논의 없이 내놓고 있잖아요. 이건 재산권 침해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주는데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포는 지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변명이 안 됩니다. 예, 규제 지정했어야죠. 이건 변명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고 김현미 장관이 경고한 지 3년 지났지만 여전히 집을 파는 사람은 없다. 다주택자에게 공천 주기하였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2주택 이상만 보유자 43명이고 전체 여당 의원의 4분의 1은 다주택자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다주택자일까요? 아니죠. 그죠? 2분의 1이 유주택자고 그 중에 대다수가 1주택자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다주택 비율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과물인 정책도 모순투성이고 이제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권의 반복되는 의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이 52% 상승했냐, 14% 상승했냐 해서 사실은 이게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균치. 평균치가 만약에 14%라고 하더라도, 14%라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많이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4%지만 이거는 평균적으로 14% 오른 게 아니라 100% 오른 것도 여전히 있고요. 50%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하겠죠. 그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오르는 타겟팅 되는 지역들 같은 데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지역은 진짜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균 50% 52%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100% 넘게 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 매매가 기준인 거지 실투자금, 우리가 전세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 실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500% 600%짜리도 부지기수입니다. 500% 600%가 부지기수예요. 안 믿기죠. 예. 1억 놓고 투자해서 5억 6억 수익 얻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뭐 2% 내년에 오른다 이런 기사 많은데 2%면 대단히 안정돼 있네. 하지만 그거는 방금처럼 안 오른 지역, 뭐 떨어진 지역 다 포함했기 때문에 특정 우리가 투자에 관심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상승폭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한 100명 정도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평균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마을이죠. A라는 마을이에요. A 마을의 평균 자산은 1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이건희 회장님의 그 재산이 한 10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101명이 됐는데 얘네들이 총 얼마냐면 10조 100명이시면 10조 100억 원이죠. 10조 100억 원을 101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조 대략 100으로 나누게 되면 한 1000억 원 되겠네요. 1000억 원, 1001억 원이네요, 정확하게. 1001억 원 정도의 자산가들이 모이는 마을로 변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재산 가치가 전혀 안 변했지만 갑자기 1000배가 올라서 슈퍼 리치가 돼버렸죠. 평균적으로는. 그럼 이 마을에 사는, 이 A 마을에는 평균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창 오르는 것들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그 수치가 낮더라도 이 수치에 비해서 왕창 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주로 이런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막 52%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오른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이게 핀트가 잘 안 맞고, 그리고 방금 이거는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거나 주택법상 요건 충족해야 가능. 풍선 효과를 예측했는데도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무유기고, 더군다나 이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놓는데 이런 해명을 했다라는 것은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죠.